화면도 넘어가요? 네, 오케이. 제가 준비한 거는 일단 이게 뭐냐면 이제 ICLR 2023이 최근은 아니고 잠시만요. 조금 전에 이제 그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상을 받은 논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름은 Emergence of Maps in the Memories of Blind Navigation Agents라는 거고 이제 아까 거랑 조금 연관돼서 이렇게 보면은 맵을 그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맵을 많이 이렇게 그리면 이제 아까 그 그림에서는 뭐 이렇게 있으면 뭐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게 네, 내비게이션 태스크인데 이제 만일 이 에이전트한테 여기 시작점에서 이 끝점에 대한 정보만 줘요. 저희는 여기 있는데 이 상대 위치가 이제 5,3으로 가라. 이렇게 그냥 이것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고 이 포인트로 내비게이션 하는 포인트 내비게이션 태스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 논문에서 한 거는 블라인드인데 그 블라인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음, 가령 에이전트한테 이 맵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줄 수도 있고 그냥 이걸 다 인풋으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보통은 이제 이 에이전트가 관찰하는 공간에 대해서 카메라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시각적인 정보를 줘요. 이렇게 여기 구간에 대해서. 근데 이게 아니라 만일 이 에이전트가 이 상대적인 위치랑 그리고 내가 움직였던 방향에 대해서 이전 스텝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정보만 주면 그러니까 얘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맵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를 이 태스크를 일단 수행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고요. 수행할 수 있는데 수행한 에이전트가 그럼 뭘 배우냐에서 이제 Emergence of Maps in the Memories 그래서 저 메모리 상에서 맵이 나타난다입니다. 세팅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아웃스탠딩 페이퍼 어워즈를 받았는데 한 5개 정도 받았거든요. 그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말한 게 뭐냐면 이제 이게 어떤 커그니티브한 사이언스 그래서 저희 이게 그 보통 막 박쥐 같은 거 생각하면 박쥐는 어두운 데서도 막 날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이제 커그니티브 사이언스랑 머신러닝을 이제 연결한 그런 인사이트를 줬고 뭐 좋은 리프레젠테이션을 뭐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네 가지를 파인딩을 하는데 하나는 이고모션 센싱이라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맵에 대한 정보 없이 에이전트가 맵에 대한 정보를 배울 수 있다. 그거고 두 번째는 메모리가 이제 숏컷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만일 이 메모리 그 학습된 에이전트가 블라인드 에이전트가 다시 이제 새롭게 학습했을 때 혹은 그 표현을 사용을 했을 때 이제 그 더 짧은 거를 배울 수 있다 뭐 그런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저 정보를 활용하면 맵을 디코딩 할 수 있다. 그래서 저 블라인드 에이전트가 앱 표현 공간, 리프레젠테이션을 디코딩 하면은 맵이 짜잔하고 나타난다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되게 재밌는 건데 익스컬전이라는 단어가 약간 면학? 그러니까 저희 막 투어 같은 거 가면 그런 걸 말하는데 그 자기가 왔던 거에 대해서는 몰라요. 근데 자기가 앞으로 갈 거에 대해서는 아는.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보를 파인딩을 해서 이제 한 거고. 그래서 이게 방금 말한 그 포인트 내비게이션 태스크고 여기서 이제 GPS 플러스 캠퍼스 정보를 줬다 그랬는데 이제 GPS가 이제 상대적인 위치, 상대적인 포지션. 그래서 XY 차이를 알려주는 거고요. 캠퍼스 렐러티브 헤딩은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제가 현재 위치에서 다음 위치를 이렇게 빼면은 그 방향 벡터가 나오거든요. 그 방향 벡터를 주는 게 헤딩하는 방향을 주는 거라서 어디로 향하는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블라인드 에이전트가 배운 방식이고 그 다음에 버그는 뭐냐면 무조건 이 점에 대해서 최단 거리로 이렇게 가요. 이렇게 쭉쭉쭉쭉 최단 거리로 가요. 근데 벽이 짜잔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벽을 그냥 따라서 이렇게 벌레처럼 기어요.
그래서 버그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벌레처럼 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벌레처럼 기다가 이제 다시 이 모서리나 끝에 갔을 때 다시 저 방향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책이 이제 이 앞에 두 개, always right랑 always left는 무조건 오른쪽, 무조건 왼쪽으로 가는 그런 거고, cleverant는 이제 만일 옵티멀하게 이거를 줬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는 왼쪽, 여기서도 왼쪽, 여기서 오른쪽,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이제 최적이다 그런 거고. 이게 그 블라인드 에이전트가 배운 건데 이거 보면은 얘가 어떻게 가고 있냐면 일단 이쪽 방향으로는 가요. 근데 가다가 여기 벽이 나오잖아요. 그럼 벽에 무조건 이렇게 붙어서 가요. 붙어서 가다가 다시 이제 벽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가요. 그리고 다시 벽에 붙어서 이렇게 가요. 이거 벽에 붙어서 가다가 벽에 붙어서 가다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벽에 계속 붙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 그림을 생각을 하면, 이거를 생각을 하면 얘가 무조건 이렇게 벽에 붙어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벽을 잡고 가면 저희 약간 어두울 때 그, 막 밤에 깜깜하고 막 방에 불 꺼져 있으면 벽 집으면서 가잖아요. 그거랑 약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에이전트가 벽을 짚으면서 이렇게 가게 되고, 그랬을 때 이 벽에 대한 정보가 인코딩 되다 보니까 저 블라인드 에이전트는 맵에 대한 정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게 그 콜라이드 한 게 이런 식으로 뭉쳐 있다 그런 거를 이제 보여줬고, 그래서 이게 실제 이 사람들이 이 3D 맵에서 이런 식으로 저 에이전트 이렇게 했을 때 뭐 1번, 1번, 2번 이 벽에 대한 이런 정보가 여기 이렇게 리프레젠테이션 나타났고 뭐 이런 거를 했었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눈을 가리고 블라인드로 학습을 해도 이런 식으로 에고모션 센싱이 되기 때문에 학습이 된다.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건 여기서 이제 쇼트컷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LSTM으로 이렇게 자기가 왔던 트래젝토리를 인코딩을 해주는데 그거에 LSTM 아웃풋 있잖아요. 히든 스테이트. 그거를 가져와서 LSTM을 다른 프로브 네트워크라는 걸 이용해서 재학습을 하면 그러면은 단순히 이 벽에 대해서 따라갔던 걸 넘어서 이 쇼트컷을 이렇게 만드는 식으로 학습을 한다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학습이 되냐면 원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파란 색깔이 있었고 근데 저 파란 색깔 리프레젠테이션 가져와서 이제 이런 식으로 쇼트컷을 만든다는 거고 그리고 맵에 대해서 프리딕션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트레인드 에이전트랑 언트레인드 에이전트 리프레젠테이션을 여기 LSTM 이 아웃풋을 가지고 와서 음, 이 untrained는 뭐냐면 저 블라인드 에이전트가 학습이 안 된 상태고 트레인드 에이전트 이제 블라인드 에이전트가 학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블라인드 에이전트가 학습이 된 상태라면 저 리프레젠테이션을 맵을 이렇게 프리딕션 할 때 프리딕션이 실제처럼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익스컬전이 안 된다 그 말은 뭐냐면 만일 여기 있으면 여기 보면은 프리딕션 이게 값인데 그 프리딕션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예측력을 높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 얘가 이제 가야 하는 곳에 대해서는 프리딕션 값이 이렇게 높아요. 근데 얘가 이전에 왔던 거에 대해서는 프리딕션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앞에 미래에 갈 수 있는 데만 프리딕션이 된다. 그 끝입니다, 이게. 이게 되게 뭐가 없죠? 하지만 이건 상을 받았어요.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게,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 길을 찾을 때 벽을 타고 가면서 맵을 좀 배운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맞아요. 걔가 그 과정 중에서 쇼트 패스는 어떻게 찾는 건지 쇼커 다시, 패스는 네. 이 블라인드 에이전트는 절대 쇼커 패스를 찾을 수가 없고요, 일단은. 왜냐면 음, 쇼커 패스는 무조건 그러니까 이 벽을 타고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거의 웬만하면은 벽과 벽을 안 타면서 대각선으로 이동을 해야 돼서 지금 이 블라인드
에이전트는 쇼커 패스가 안 돼요. 하지만 그러니까 이 블라인드 에이전트가 이게 지금 여기 벽을 짚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그럼 이 맵에 대한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벽을 한번 짚고 왔으면 그럼 이제 제가 그 예리님한테 저는 이제 블라인드예요. 근데 벽을 짚고 온 거를 이렇게 말을 해줘요. 난 뭐 예를 들어서 한 10발자국 정도 걸었을 때 벽이 있었고 또 10발자국 더 가면 이제 벽이 없는 곳이 나와 이렇게 알려줬으면 이제 네. 예리님이 그걸 바탕으로 어, 슛컷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를 주면 이제 숏컷을 그걸 바탕으로 학습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벽에 대한 정보를 그 메모리 셀이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요. 이제 숏컷 에이전트는 여기 있어요. 근데 어 만약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가 그 메모리를 LSTM의 아웃풋을 아이고, 여기를 주면 저는 여기 있어요. 그럼 이 메모리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 벽이 있다는 거랑 여기에 벽이 있다는 거를 리프레젠테이션에 담고 있어서 그래서 어, 저한테 여기서 이렇게 그냥 뭐 가면은 돼를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그게 보니까 아까 뒤에 나오는 프로브 네, 프로브 패스인가요? 프로브 네. 여기 보면 아, 스크립 그레디언트가 있고 얘는 그 똑같이 블라인드예요. 얘도 똑같이 블라인드인데 얘는 대신에 이 블라인드 에이전트가 학습한 이 H 리프레젠테이션을 받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 트레인드 에이전트 메모리가 지금 보여줬던 이 블라인드 에이전트를 한번 이렇게 학습을 하고 그리고 그걸 가져온 거고 언트레인드는 학습을 안 한 상태에서 가져온 거 그리고 이제 올 제로는 이 메모리가 아예 그냥 없는 제로 상태인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값과 이 값이 높거든요. 이게 뭐냐면 어 내가 에이전트가 어 원래 S 스타트에서 이렇게 T 방향으로 이렇게 갔고 저도 이 방향으로 가고 싶으면 이 메모리를 써서 저렇게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제가 이제 T에서 S로 역방향으로 가려고 해도 바이디렉셔널이 성립한다는 거를 여기서 이제 뭐 보여줬다고 해야 되나? 어, 아무튼 그랬어요. 네. 그래서 만일 이제 나중에 뭐 다른 로봇을 학습을 시킬 때 예를 들어서 이 로봇이 이 블라인드로 이 맵을 학습을 했고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새로운 모델을 학습시키고 싶을 때 이 기존에 학습한 모델이 그러니까 어떠한 맵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이는 거죠. 그냥 블라인드로 해도. 음. 근데 재밌는 건 만일 이 블라인드 에이전트 이 파란 색깔이 카메라 정보나 맵에 대한 정보를 보고 어, 학습을 하면은 그 맵에 대한 정보가 인코딩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만약 카메라에 의지해서 하거나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맵에 대한 정보가 인코딩이 안 되고 이게 벽을 짚으면서 아마 가야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라인드여서 가능했던 게 아닌가. 아까 오브저베이션으로 어떤 게 들어간다고 하셨죠, 혹시? GPS랑 컴파스만 들어가는 그, 건가요? 인풋으로? 그, 네네네. 그래서 그냥 진짜 딱 그거예요. 눈 감고, 아니, 눈 안 감고, 방에 불 다 끄고, 근데 냉장고가 어딘지 알잖아요, 대충. 거길 네. 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상대적인 방향성만 주는 거죠. 내가 어, 이전에 있었던 방향?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위치에서 빼서 방향을 구하고, 그리고 그 GPS 남은 벡터 방향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런 심플한 모델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맵에 대한 정보를 학습한다는 걸 보인 거고요. 신기한. 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모델 구조에서 지금 네, LSTM 그 셀이 여러 개 있잖아요, 지금.
그럼 네네. 실제로 저 T에서 S까지 가려면 여러 개 액션들이 자유롭게 나올 것 같은데, 가변적인 길이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아, 모델 길이는 사실 고정되는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혹시. 그 모델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음, 여기 이렇게 LSTM 셀이 있고, 이렇게. 네, 제 옵저베이션, 만약 첫 번째 상태일 때 옵저베이션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이렇게 넣어요. 네, 그러면은 행동이 나오죠? 네, 그러면 얘가 이제 아웃풋으로 메모리를 이제 HT를 이렇게 반환을 해주는데, 네. 제 두 번째 옵저베이션이 있으면 이 HT랑 여기다가 이렇게 컨캣 해가지고 여기다가 넣는 거죠, 다시. 그럼 다시 아, 액션이 나오고, 그러면은 또 얘가 이제 HT를 다시 반환을 해주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세 번째 옵저베이션을 컨캣 해가지고 다시 넣어. 그러니까 이 LSTM 하나 웨이트에다가 이거를 리컬시브하게 연산을 하는데, 연산을 하면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만일, 그러니까, 음, 어, 만일 임의의 OT, 그러니까 옵저베이션 타임 스텝 T가 있고, 여기 옵저베이션 타임 스텝 T-K가 있으면 이제 얘는 허리즌이라는 게 K가 되는데, 그 네, 허리즌이 이제 얘가, 빼기 K 스텝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빼기 K 스텝. 네네네, 그러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순차대로 넣어서 여기까지 넣는 거죠. LSTM. 음, 여기서도 이 K를 그냥 막 1로 했을 때랑 K를 굉장히 크게 했을 때랑 비교를 했었는데 이게 이거거든요. Steps in the past, 네. relative L2 error. 그러니까 이게 그 현재 타임이 있고 만일 여기 40은 40 타임 스텝 전에 있던 곳을 예측을 하면 에러가 어떻게 되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랬을 때 이제 과거로 갈수록 저 다시 복원이 안 된다. 약간 사람이랑 좀 비슷하죠? 시간이 오래 지난 사건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어, 거. 그래서 이제 0일 때는 이제 약간 현재를 그대로 예측하는 걸 거고.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익스컬전이 이거잖아요. 네, 이거 익스컬전. 그러니까 익스컬전에 대해서 에러가 제일 높았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거나 이 엑싯은 뭐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것보다 과거를 예측하는 게 안 된다? 뭐 그런 걸걸요? 이전에 왔던 곳을 예측하는 게 안 된다? 근데 어떻게 과거를 쓰지? 아무튼 그거 모르겠는데 일단 논문을 내용. 그럼 네. 봐야 될 것 같네요. 그 아까 앞에 페이지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다음 페이지. 요거? 다음, 요거? 다음. 요거요? 네, 네, 이거요. 이거 다음이요. 네, 요거. 네, 여기서 이게 아까 설명해 주실 때 프리딕션 저 이미지가 있잖아요. 저거를 네, 히든 스테이트로 만들 수 있다고 하신 게 맞을까요, 혹시?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는 그 그냥 저자가 그린 네네. 그림인 거죠? 이거요? 네네, 이게 이제 실제 맵이고, 네, 그다음 얘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아까 LSTM 있었잖아요. 네, HT가 나오면 네, 여기다가 이제 그 프리딕션 브랜치 웨이트를 하나를 주고 프로빙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프로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그 이제 어떤 태스크도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줄무늬 모양이 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근데 이제 CNN이 채널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 가령 그 중에 저 줄무늬에 굉장히 하이라이트를 많이 시키는 채널이 있었다고 할게요. 네, 줄무늬 채널. 그러면은 이 채널의 아웃풋을 바탕으로 스트라입이랑 예를 들어서 여기 버블이 있으면
버블 패턴. 이 채널의 아웃풋을 바탕으로 스트라이프와 버블 패턴을 선형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네네. 이게 이제 이 레이어에 대해서 프로빙을 하는 건데, 음, 이해되시나요? 네, 처음 듣는 그러니까 개념인 것 같은데, 네. 중간 레이어가 어떤 정보가 있느냐를 볼 때, 네. 이 중간 레이어에, 어, 얘가 내뿜는 값을 가령 이런 식으로 줄무늬 패턴과 그 다음에 버블 패턴을 네네네. 각각 넣으면 이런 인베딩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뭐가. 네네. 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샘플들을 다 이 레이어에 넣은 거예요. 이 채널에. 네. 그럼 이게 만약 이렇게 선형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버리면 네. 그러면 이 누구지? 이 채널은 이 줄무늬 패턴을 학습을 하는 거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네네. 이제 프로빙이라는 건데, 프로빙. 리니어 어, 프로빙인데 그거는 네. 프로빙. 그거랑 마찬가지로 지금 LSTM이 제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가령 벽에 붙어 있으면 벽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얘가. 네. 그러면 얘가 자기가 벽에 붙어 있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를 그 아까 봤던 LSTM의 아웃풋에 아니, 여기는 액션이고 여기 이제 아웃풋이 뭐가 이렇게 HT가 나오면 여기다가 그 클래시파이어를 하나 붙여가지고 벽이야 음, 아니야를 예측하게 모델을 학습하는 거예요. 어, 되게 근데, 신기한 게 어떻게 GPS랑 그, 그 헤드 정보만 넣어서 나온 히든 스테이트를 거기다가 클래시파이어를 태웠는데 저게 나온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아, 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여기 이름이 뭐냐면 보시면 네비가 거블인가? 개블인가? 네비 거블? 이상한데. 네비 거블, 네비 케이블? 네, 이거 어떻게 읽어요? 네비 케이블? 내비게이터블? 아닐까요? 네블, 네비 근데 그 이거 다 아, 그러니까 녹화되고 있습니다. 녹화되고 아, 있는 건가요? 큰일 났네, 아, 이거. 나중에 이게 유튜브에 좀 올라갑니다. 네비더블? 아, 이거 편집해야 될 네비더블. 것 아, 같은데. 맞아요. 네비 가불은 좀 아닌 것 같고 네비저블. 그래서 어, 그 아까 블라인드 테스트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벽을 짚고 갈 때 그 그러니까 여기가 그 프리한 공간인지 아니면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인지 아는 방법은 내가 그 방향으로 액션을 했을 때 그게 이동이 안 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을 짚고 가기 때문에 그 어, 방향으로는 내가 이걸 이쪽 방향으로 손을 못 뻗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논 내비저블한 곳들은 전부 이제 액션을 취했을 때 액션이 불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모델이 알고 있는 거고 어, 반대로 이런 프리한 공간은 그냥 어 가능하다, 액션이. 그렇죠. 이게 그래서 가능한 이유가 저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학습을 할 때 어, 예를 들어서 벽을 만나서 이렇게 가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벽을 짚고 왔던 거의 트레젝토리를 알기 때문에 저거를 학습하는 거죠. 벽을 짚으며 가는 걸 배우는 거죠. 정말 블라인드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냥 먼저 하나 궁금한 더 건데, 네. 제가 네. 그러면, 스타트 스테이트부터서 도착지까지 도착하기까지 그 좋은 경로를 배우는데 얼마나 학습을 했을까요? 아, 그 논문에 혹시, 네, 근데 이게 되게 어렵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 버그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 공간 하나에서만 학습하는 게 아니라 네, 안 본 공간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네, 어렵지 않은 이유가 가령 그냥
그 냉장고랑 똑같은데, 그러니까 불 꺼놓고 냉장고에 있는 방향을 무조건 알려주면 그 벽을 짚고 가면서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그냥 눈 감고 시작해서 여기서 여기 방향을 알려줘요. 그러면 무조건은 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일로 쭉 가다가 벽이 나왔어요. 그냥 벽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다시 방향성에 맞춰서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런 경우는 벽을 완전히 많이 타고 이렇게 가잖아요. 네. 여기까지 타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거는 어쨌든 무조건 솔버블한 태스크일 수밖에 없어요. 일단 이 버그를 보면 그쵸? 그러니까 적당히 가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서 학습된 걸 보면 적당히 가다가 그러니까 벽이 나오면 벽 좀 타다가 다시 그냥 이거 뚫고 나가서 다시 벽 좀 타다가 벽 좀 타다가 다시 벽 좀 타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학습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뭔가 왜 이런 식의 접근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히스토리가 갑자기 너무 궁금해져가지고 본문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감사합니다. 네, 그 RL 모델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 브레이크아웃 아세요? 아타리 게임인데 거기 네, 있는데 여기 이렇게 공이 있고 여기 벽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얘가 공을 공을 맞춰서 이제 저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퐁퐁 이렇게. 근데 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공이 여기 뭐 오른쪽에서 오면 얘가 여기 있을 때 얘는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만일 여기 있다가 공이 다시 이쪽에서 오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걸로 학습이 될 거라고 생각을 저는 했는데 실제로 까고 보니까 그렇게 학습을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공을 한번 튕겨요. 이게 팅 하고 공이 나가요. 그러면 이 바가 무조건 왼쪽으로 직진을 해요. 그래서 음, 여기 붙어 있어요. 아, 여기 붙어 있다가 이제 공이 다시 이렇게 어디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네. 여기를 가서 슉 때리고 쿵 하고 다시 벽으로 붙어요. 왼쪽 벽으로. 그러니까 음, 상대적인 위치를 배우기를 포기하고 그냥 절대적인 위치를 음, 활용을 해서 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음, 이렇게 하면 반칙이 아니라 그냥 이제 뭐 네, 피지컬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상대 위치는 절대 안 배우는 거죠. 음, 그냥 얘가 오면 그냥 계속 왼쪽 액션 계속 하다가 얘가 이제 밑에 도달할 때쯤 오른쪽으로 몇 번을 움직이면 된다를 학습을 한 거잖아요. 음, 그래서 RL 에이전트가 뭘 배우는지는 생각보다 신기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음,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음, 감사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약간 공유 드렸잖아요. 오, 네. 옛날에 그 진짜. 드론 제어 할 때 그 뭐였지? 아,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예를 들어 로켓 제어 할 때 그 원래는 그 뭐였죠? 루나랜더 같은 거 보면은 위로 음, 가는 거 액션 있고 양쪽 오른쪽 왼쪽 엔진이 있잖아요. 네. 네. 이제 네. 오른쪽에 쪽 엔진 쏘면서 막 방향 맞추고 막 위로 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잖아요. 제가 옛날에 드론 모델 강학습 뭔가 해볼 때 스스로 이제 왼쪽 엔진을 꺼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어, 근데 이제 오른쪽 엔진이랑 전진만 해가지고 어떻게든 가더라고요. 강학습 에이전트가. 음, 어, 좀 힘이 좀 센 것 같긴 해요. 저도 공감합니다. 오, 신기하다. 잘못 잘못된 학습이긴 했지만 저는 이렇게 길찾기는 사실 안 해봐가지고,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접근으로 문제를 푸는 게. 어, 혹시 보죠. 이것도 거기에 학생이 코딩 잘못해서 이거 두 개만 줬는데 학습이 아, 돼가지고 아, 왜 그럴까 이제 하다가 시작한 걸 근데 수도 있어요. 베스트 논문 받아버리고. 이게 고칠 수도 없어. 그쵸. 근데 이게 까고 보면 별게 없는데 그냥 확실히 아이디어가,
그쵸. 어, 그래서 제가 이거 ICLR 논문을 이번에 개 정도를 봤는데, 그니까 다 좀 재밌는 게 많았어요. 이런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 막 디퓨전, 디디퓨전 막 디디디퓨전 막 이런 게 아니라 막 이런 건데, 이런 식으로도 해도 재밌는 게 많구나. 할 게 음, 많구나. 이거, 아니, 이거는 아웃스탠딩은 아니고, 이거 안 바꿨네, 밑에를. 귀찮아서. 아무튼. 이 논문도 이제 거기 있던 논문인데, 근데 이건 제가 할까 말까 고민을 꽤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게 심플해서, 그냥 다른 분들이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정말요? 근데, 그러니까 근데 안 검진님이 할 또 수도 이제 있으니까. 또 맛있게 또 이렇게 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요즘 요리가, 그쵸. 요즘 피폐식이 대세니까 또. 사실 이거 제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그쵸.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월드 여기, 모델 발표 이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뺏겼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안 돼. 이어서 좀 맛보기를 해주십시오. 아니면 다른 걸 볼까요? 그냥, 프레젠테이션도 어차피 그냥 대충 거기 있는 거 가져와서 만든 거라, 아니요, 저는 준비해주신 거 해주는 거 너무 좋아요. 다른 거 찾아. 아니, 왜냐면 제가 다른 논문도 읽었어가지고, 어제 저는 아직 안 읽었거든요. 그래서 아, 원진님 얘기해주고 싶으신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른 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는 그, 거의 메타러닝 하면서 막, 뭐, 프로토타입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런 거 이제, 그런 거 관점에서 좀 중요한 논문이 하나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강화학습 관한 건데, 휴먼 인터프리터블 프로토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어쨌든 약간 그런 프로토타입 같은 건데, 그 중에 뭘 할지 고민을 했을 때, 저는 일단 공유를 좀 바꿀게요. 어, 잠시만요. 크롬이 아니라, PDF하고, 네. 이거는 25% 안에 든 논문인데, 이제 제목은 Interpretable Deep Reinforcement Learning with Human Friendly Prototypes예요. 오, 잠시만요. 이름부터 흥미롭네요. 제가 갑자기 노트북에서 발열 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무섭네요. 갑자기? 놔줄 때가 된 아, 연구실 거라 버려야 돼. 일단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게 목적이냐면 이 그림 하나 가지고 설명할게요. 오, 여기 보시면 스테이트 S가 있잖아요. 여기 스테이트 S. 지금 제 이 팔의 에이싱 상태예요. 이거를 이제 먼저 인베딩을 이렇게 시켜요. G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턴 레프트, 턴 라이트, 엑셀러레이트는 뭐냐면
저희가 미리 알고 지정해둔 프로토타입 스테이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봤을 때 이제 막 지훈님한테 지훈님 이 상태일 때 뭘 할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이때는 가속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turn right,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행동을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여기서가 이런, 저 앞에 있는 스테이트 S인가요, 혹시? 요거요? 요거? 네네, 제 그러니까 마우스, 방금 설명해 주신 거에 여기서가 스테이트 저 S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 그림 하나에서 그림에서 마우스, 네, 그림이 있어서 여기서 뭘 할 것 같으세요?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냐 했을 때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 이때는 약간 오른쪽으로 꺾을 것 같고 여기서 왼쪽으로 꺾을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이 봤을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스테이트들을 미리 몽땅 모아놔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정해놓은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거예요. 제가 스테이트들을 미리 몽땅 모아놓고 이 새로운 어떤 스테이트 S가 왔을 때 이거랑 각각 시밀러리티 매저를 해서 시밀러리티를 기반으로 이제 높은 거가 있으면 이 턴 라이트에 해당했던 이런 이미지가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무슨 액션을 할진 모르지만 이 이미지가 하는 액션과 비슷하게 액션을 하자가 모티베이션이에요. 프로토넷이랑 유사하네요. 네, 프로토넷과 느낌은 비슷한데 프로토넷은 이제 임베딩을 그쵸? 그것도 이렇게 다 시키고 비교해서 결과를 내죠. 클래시파이를 하죠. 그거랑 비슷하게 이것도 일단 클래시파이를 하는 것까지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대신에 이 프로토타입 보시면은 PIJ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토타입 인덱스가 I고 J는 액션의 인덱스인데 여기 보시면 액션이 네 종류 아니 세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토타입 당 액션의 여러 가지에 대한 확률이 J들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턴 라이트일 확률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액셀러레이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두 개가 짬뽕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 J 인덱스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든 J에 대해서, I가 액션이네요. 액션 개수만큼, 그리고, 프로토타입 개수만큼 액션당.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리프레젠테이션 이렇게 여기 GI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스테이트를 넣었을 때 이게 G가 나오고 G를 여기 각각 이 IJ 브랜치에 해당하는 이 임베딩이 따로 있어요. 그거를 임베딩한 결과가 이거고 그거를 여기서 이렇게 이 프로토타입과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 개를 빼서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쓸 수도 있고 여기서는 이런 로그를 써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밀러리티 스코어를 주면 쟤를 이제 새로운 웨이트랑 연결을 해서 액션을 고른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제안한 방법입니다. 프로토타입과 시밀러리티를 매저해서 그 시밀러리티 아웃풋과 액션을 매핑을 한다. 클리어 하시나요? 네. 네. 어, 끝, 네. 그래서 이것도 끝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K-민즈를 이렇게 샘플링 하는 것보다도 잘 되고 좋다. 그래서 사람이 봤을 때도 좋다. 네. 신기하네요. 하나하나 더 해도 되겠는데? 하나 더 하시죠. 배 터지겠습니다. 와, 이러면 다음 사람 누구죠? 다음 사람이 부담이 많이 전 되는. 누리님인데, 누리님이에요? 네, 혹시 이번 재밌다. 주 부담 주시는 겁니다. 부담이라뇨. 다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아, 이거 미쳤다. 이게 진짜 그럼 많이 읽으시는데. 어, 이거는 어떤 걸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제로샷 레이텐트 스페이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 멋진 말의 의미를 보시면 되는데, 아, 감사합니다. 들파님. 지금 저희가 데이터가 있고 모델이 있잖아요. 데이터가 있고 모델이 있고. 그리고 보통 ML 엔지니어들은 다 뭐 하이퍼 파라미터를 고르거나 옵티마이저를 아담으로 쓸지 뭘로 할지를 고르거나 그랬을 때 만일 데이터랑 모델이 고정돼 있다면,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바꿔도 뭐 러닝 레이트, 에폭 다 바꿔도 그 두 개가 동일하다면 그 형성되는 리프레젠테이션은 어, 비슷하다입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이게 트레인 1이고 트레인 2, 트레인 3, 트레인 4인데 그러니까 동일한 모델,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토 인코더랑 그다음에 엠리스트를 가지고 학습을 여러 번 해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여러 번 해봤더니 약간 뭐 왜 다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축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ML 페이퍼에서 축이 두 개가 있으면 PCA를 하거나 이제 티즈니를 하거나 그래서 디멘션 리덕션을 한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그냥 바틀렉을 2로 두고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인코딩 된 거는 그냥 인풋을 그대로 넣어서 나온 거예요. 그럼 보면 이게 되게 뭔가 예를 들어서 빨간색 옆에 초록색 있잖아요. 이게 여기 이렇게. 음, 그래서 여기서 세운 가정이 뭐냐면, 어, 앵글은 바뀔 수 있다. 앵글은 바뀔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회전 초밥처럼 회전을 해도 바뀔 수는 있지만, 그 상대적인 거는 안 바뀐다. 그래서 회전에 대해서만, 회전을 하면 똑같이 나온다. 뭐 그런 말이에요. 바꿔봐라.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저 렐러티브 리프레젠테이션이란 걸 제안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어, 저기 프로토타입과 좀 비슷하네요. 이게 앵커라 그래서 아까 봤던 프로토타입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앵커랑 이 XI를 넣었을 때 나온 임베딩이랑 시밀러리티를 매절해요. 그러니까 XI는 이제 저희가 방금 봤던 스테이트를 넣었을 때 나온 것들이 여기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는 거고, 근데 이제 앵커가 다른 거예요. 프로토타입들이. 그러면 시밀러리티를 예를 들어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매절하면 그러면은 앵글에 상관없이 어 그러니까 앵글에 대한 정보가 없어지고 그냥 그 정보만 남다 해야 되나? 그래서 이 표현 relative representation은 그 앵글에 대한 정보만 남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밑에 그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이 디멘셔널하게 이렇게 세 개가 있어도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점은 이런 식으로 그냥 축으로 이렇게 보면은 서로 각도에 대해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90도, 90도, 90도가 여기 이렇게 바꿔도 90도, 90도, 90도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시밀러리티로 이렇게 렐러티브 포지 임베딩을 만들면 뭐 아까 봤던 거랑 똑같죠. 아까도 약간 뭐 시밀러리티인데 근데 단 여기서는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아니라 로그 이걸 사용을 했잖아요. 저도 처음 봤는데. 근데 얘는 앵글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얘는 앵글에 대한 정보는 안 주고. 근데 여기서는 저 앵글에 대한 정보를 남기면, 여기 앵글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남기게 인코딩을 하면, 그러면 그냥 뭐 해도 다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도 다 된다가 뭐냐면, 어, 여기 보시면 렐러티브랑 앱솔루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앱솔루트는 아웃풋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고, 렐러티브는 이제, 음, 방금 말한 앵커로 변환한 정보를 사용을 하는 건데, 변환한 정보로 사용을 해도 학습이 똑같이 잘 되더라. 그래서 렐러티브한 정보만 그냥 있으면 된다. 그게 뭐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그 모델 스티칭이라는 태스크가 있거든요. 이 스티치라는 게 뭐냐면, 어, 가령 컨볼루션이 하나가 있고 컨볼루션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학습은 다르게 했는데. 근데 학습을 한 하나의 모델에서 중간 레이어에서 그걸 떼다가 다른 모델에다가 그대로 붙여요. 그러니까 중간 레이어의 아웃풋을 가져와서 다른 레이어에 그대로 붙이면 예를 들어서 클래시피케이션이 될까요?에 대해서 웬만하면 돼요. 그게 또 이제 신기한 건데 그 신기한 게 이제 이 ML에서 또 핫한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스티칭을 렐러티브 포지션을 가지고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티칭을 해도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 각도만 가지고 학습을 해도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그건데 여기 보면 디코더가 있고 인코더가 있잖아요. 근데 인코더의 아웃풋을 그대로 가져와서 디코더에다가 그대로 넣은 거예요. 뭔가 이 채팅에 성진님이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그 A 오토인코더나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하면 인코더 있고 디코더 있잖아요. 근데 인코더는 이미지 넣으면 아웃풋이 나오죠. 엠리스트를 넣으면 아웃풋이 뭐가 나오는데 걔가 무조건 벡터고 길이가 2짜리인 겁니다. 그럼 그 2짜리를 다시 디코더에다 넣고 저희는 다시 그 이미지를 복원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는 그게 굉장히 커요. 뭐 64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그걸 2로 해가지고 2, 2로 해가지고 그냥 모델이 학습한 그 바틀렉을 그대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이거는 좀 최근에 뜨는 분야라 아직 음, 확실한 게 많지 않아서 그냥 뭐 이런 게 되더라. 스티칭이 되더라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여기 밑에 그림에서 저 표 이거 여기서 아웃풋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도 예를 들어서 비전 트랜스포머의 아웃풋을 가져와서 레즈넥스 디코더에다 넣으면 이게 복원이 될까 안 될까가 음, 여기 보시면은 생각처럼 그렇게 잘 되진 않죠. 근데 이런 거는 잘 이건 그 자체구나. 이런 거는 잘 되긴 하네. 여기서는 그래서 지금 이 앱솔루트랑 렐러티브를 비교를 한 거예요. 저희 메타러닝에서 앵커, 그러니까 프로토타입 기반인 것 같아서 또 이런 분석은 신기하기도 하네. 네.